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문 TM이 나가봤는데도 내가 TM한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이 계속 수업하고 논문 심사하고 실습 지도하고 노상 뛰어다니고 있어서 내가 지금 TM이 만나 있는데 오늘 비로소 내가 이제 TM을 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학생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행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이제 제가 마음 녹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시간이 많을 거니까 시간 있을 때 열심히 보면서 이 추억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목을 제가 간호사 멋지게 삽시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제가 이게 정년퇴임을 기념해서 저와 의미가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전 가운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수고가 많은 실습조교 선생님들하고 시간을 가졌고, 이제 시점상으로 두 번째 우리 학부 학생들하고 이렇게 좋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의 특강 시간인데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간호사가 하는데도 준비하는데도 힘이 들고 근무하는데도 힘이 들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그 힘들게 하는데 제가 일조한 것 같아. 여러분들을 더 어렵게 공부시키고 더 힘들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참 힘들게 하는데 일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일부는 굉장히 힘든 것으로 끝났을 수도 있겠지만 졸업생에서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보니 그게 참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제 좀 위로를 받으면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왔고, 제가 또 중간에 별로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서 끝까지 이렇게 지금 간호연구 수업 들으시는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 많죠? 네. 힘들죠? 네. 전혀 제가 그냥 방향을 바꾸지 않고 열심히 힘들게 마지막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를 해보니까 힘들지만 말고 좀 멋지게 살아가는 간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간호사 멋지게 삽시다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네 꼭지로 제가 얘기할 건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44년 6개월을 근무하면서 제 나름대로 간호에 대한 정의, 어떻게 간호 공부를 했으면 좋을까, 간호사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를 제 나름대로 하나의 모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간호, 간호교육, 간호사의 삶이라는 모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좀 더 의미 있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서 제가 여기 이제 설문에 응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졸업한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간호사로서 행복했던 때는 언제냐, 간호사로서 힘들었던 때는 언제냐 이렇게 제가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설문 결과를 간호사로서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는지 그 설문 결과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과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간호의 모델과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행복했던 경험을 다 모아봐서 제가 여러분들이 간호사로서 행복하게 멋지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멋지게 삽시다 라는 데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네 꼭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살아온 삶은 제가 1977년 동산간호전문대학, 지금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의 전신이죠. 동산간호전문대학에 74년에 동산간호전문대학에 입학을 해서 77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학을 만나고 간호사가 되는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85년에 연세대학교 간호학 석사를 받고 89년에 연세대학교 간호학 박사를 받고, 그래서 간호학의 발을 풍덩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 옛날에 강원시로 이렇게 여러분 사실 한번 보세요. 이런 에프론이 달린 간호복에 캡을 다 쓰고 이렇게 강원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사진은 저희들이 학생이 40명밖에 안 됐어요. 한 학년이. 그리고 3개 학년이었어요. 120명밖에 안 되는 학생이었지만 매년 축제를 너무나 근사하게 들먹하게 했어요. 그래서 매년 축제를 하면 이렇게 사회인 연극 연출자를 모시고 연극을 하고,
그다음에 합창을 하고 중창을 하고 무용을 하고 야단법석인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제가 이렇게 연극을 했는데 이 연극의 이름이 교수회의였어요. 교수회의라는 연극을 했고 제가 또 마침 이렇게 남장을 해서 학장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학교의 교수가 돼서 오래 있으라는 계시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간호학에 이제 간호학을 전공하게 됐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교육과 연구와 봉사 부분에서 교수가 해야 될 일은 그 세 가지죠. 그 부분에서 내가 이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7년 9월부터 90년 2월까지 13년 동안 경상간호전문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진 많이 본 대구동산병원 거기에서 강대학 교수를 13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90년 그 경상간호전문대학이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로 선격하게 돼서 90년부터 이제 올 8월 31일까지 제가 31.5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44.5년이라는 긴 기간을 근무하게 됐는데 이것은 잘 있을 수 없는 기록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3년제를 나와서 조교로 들어와서 계속 교수를 하면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기록이고 교육부가 아직 확실히 잘 정착을 못했을 때 가능한 기록이고 지금은 다 교수가 되려고 그러면은 석사하고 박사를 다 마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기록이죠. 그래서 저는 70년대에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44.5년을 근무하는 그 기록을 가지고 계명대학교 전체에서도 정년퇴직하게 되면 훈장을 추수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길게 근무한 사람도 없었어요. 또 여자니까 군대도 안 갔잖아요. 그래서 아주 최장 길게 교수로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번에 찍었는데요. 121병동. 동산동에 있을 때는 41병동. 제가 외과 파트이기 때문에 성인 외과 파트이기 때문에 41병동을 줄창 제가 실습 지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서를 옮겨오고 나서는 121병동 제가 마지막 실습 지도하고 이번 주에 수요일 한번 더 갑니다만은 마지막 대인 실습 지도를 가서 그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수만 선생님, 차지 선생님 같이. 이제 내년부터는 다른 교수님이 실습지도 오실 거야. 내가 외과 실습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고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하는 것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학부생 대상으로는 성인간호학, 간호연구, 건강사는 과거에는 제가 미생물학도 가르쳤고 별별 거 다 가르쳤습니다. 교수가 적고 학교가 점점 커질 때는 새로 생기는 과목은 제가 다 했어요. 하고 또 다른 교수님 오면 또 그 과목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 생기는 과목을 다 해서 제가 웬만한 아까 누가 박학다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웬만한 거는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 새로 제가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다음 또 새로운 교수님 오면 또 이제 드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했고요. 제가 학부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 교육을 할 때는 그 컨텐츠를 최신지견 중심 절대로 저희 남편이 왜 당신은 교수를 40년을 했는데 왜 또 새로 강의 준비를 또 하냐고 이때까지 한 거 쓰면 되지 않느냐고 이랬지만 제가 절대로 같은 강의 자료를 갖고 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간호학과 의학은 변화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항상 최신지견을 중심 실무 현장 가서 제가 또 강의하기 위해서 간호 선생님들 수만 선생님 물어봤어요. 요즘 약을 물 많이 쓰고 요즘 뭐가 바뀌었나 그래서 실무 현장 중심 케이스 베이스, EBP, 컨셉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 메소돌로지, 교육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우수상 받은 학생이 교수님 액티브 러닝을 이렇게 했는데 액티브 러닝을 제가 많이 이제 했습니다. 액티브 러닝은 학습자 주도형 학습이잖아요. 그 방법으로 지금 강연부에서 하고 있는 액션 러닝, PBL, TBL, 플립 러닝, 하브루타. 지금 하브루타는 121병동 실습 컨퍼런스 때 하브루타 하고 있습니다. 브랜디드 러닝 이런 다양한 방법론으로 학생들이 이런 대형 수업, 70명이 모여서 수업하지만 다 6명씩 이렇게 액티브 러닝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밝은 분위기에서 물론 힘들지만 밝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액티브 러닝을 정착을 시켰습니다. 임상 실습 교육도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 대학의 임상시술 교육이 탑 클래스 클리니컬 너싱 프랙티스 인 코리아,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임상시술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이제 후배 교수님들이 더 이것을 많이 발전시키실 것이고, 앞으로 또 시놉레이션도 들어오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임상시술 교육을 잘 해왔다고 자부하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션트 라운딩이나 프리셉터, 특히 오늘 우리 김혜련 선생님이 오셨는데 병원에서 동산병원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학생의 임상시술 교육을 도와주신 분이 없어요. 프리셉터로서 정말로 열심히 교육의 일축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또 우리 대학의 RCM, 임상실습, 인문실습, 그다음에 CCLP, 통합간호실습. 통합간호실습은 우리 학생들이 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4년 동안 배운 것보다 10일 동안 더 많이 배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속으로 섭섭했지만 어떻게 4년 동안 배운 것보다 풀세트 선생님한테 10일 동안 배운 게 더 많이 배웠니? 그랬지만 그것이 그 배워왔던 것이 다 그렇게 녹아나서 다 이제 발현이 됐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듣고요. 정말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이런 실습 교육제도가 잘 정착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 훌륭하게 우리 학생들도 잘해주고 있어요. 제가 또 이 사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환자 교육 시키는데 이 환자분들이 얼마나 환자 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있습니까? 진짜 열심히 듣고 학생들이 교수자로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환자 교육 실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 높은 환자 실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원생 대상으로도 제가 여러 가지 과목을 했고요. 특히 종양 전문 간호사 과정장을 제가 이제 만들고 나서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이 많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박사 1호는 양혜주 박사님인데 32명 배출이 됐고요. 석사 50명 이렇게 배출을 했습니다. 제가 자랑을 하나 하자면 우리가 박박공, 박석공, 그래서 박정수 교수 석사 공부가, 박정수 교수 박사 공부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를 합니다. 거기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분들에게 크림 전쟁의 부상 병사들에게 나이팅게일이 있었고 쌤들에겐 등골 같은 교수님이 계십니다. 긴 턴을 받지만 교수님 지도에 성실히 따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그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또 좋은 제자들을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파트를 보시면 저서 30권, 연구 논문 300편, 그 다음에 대학원 학술상도 수상하고요. 여러 학술대에서 우수 논문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내 연구 프로젝트 45건을 했고요. 지금 2020년, 2021년에는 코비드-19과 관련해가지고 간호인력 관리 방안이라든지 또 코비드-19 감염병 중증 환자 진단 간호사 양성 지원 사업 모니터링,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국립중앙의료원 프로젝트를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리더십 파트에서 교육행정가로서 사실은 동산간호전문대학이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을 선격하는데 이 방이 무슨 실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 방의 이름이 뇌풀실이에요. 뇌풀실이라는 이름은 뇌풀 전산조 박사님이 우리 대학의 전문대학 때 학장님으로 오셔서 우리 대학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간호대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같이 전산조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대학의 3년제에서 4년제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계명대학교 간호학과장, 간호대학장, 간호과학연구소장, 그 다음에 목회강센터장 이런 교육행정 보직을 하면서 제 수업은 물론이고 우리 간호대학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서 또 잊지 못할 경력은 임상행정가로서의 제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동산의료원 간호처장을 맡았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원에 김혜연 선생님 여기 안 계시네 아직. 그때는 아직 얼굴을 못 낼 때네요. 병원의 의료원장님, 병원장님과 함께 간호처장이라는 자리는 병원장과 동급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직을 가지고 병원의 임상간호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기여를 하고 또 그때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병원에 있는 우리 선후배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계 지도자로서는 대한종양간호학회장을 역임했고 한국간호학회 제1 출판위원장을 하고요. 여러 가지 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이수기
인증평가 규정개발위원장을 하면서 간호교육 인증평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여를 했습니다. 봉사 부분에서는 제가 교내 봉사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또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기부금을 1억 원을 냈습니다. 계명대학교에 5천만 원, 동산의원에 5천만 원 이렇게 기부금을 냈는데 이 사진을 근래에 제가 이거를 우리 딸내미한테 받았는데 엄마가 여기 나왔다고 이게 나왔더라고요. 왜 왔나 봤더니 슈가 민윤기 BTS의 슈가가 동산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대요. 그래서 기부한 사진을 찍어서 BTS의 어디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근데 봤더니만 쟤를 아는 사람이 보니까 여기 숙모 이름이 있어요 라고 제 이름이고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보내도 제가 웃으면서 BTS 슈가 옆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강연이나 인증평가 전문가로서 제가 여러 가지 봉사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및 국가봉사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나 대구시장 표창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 현재 국가안관리위원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부분에서도 저의 전문성을 살려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고요. 또 대구시의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도 관여를 하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박정수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살아온 삶을 다 정리해서 간호는 무엇이고 간호교육은 어떻게 하고 간호사로서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제가 또 이름도 붙였어요. Nursing Education Life of Nurse 모델이니까 넬런 모델로 해서 NLELON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그림에 보시면 핑크가 안에 두 층이 있는데 그 두 층은 너싱이 무엇인가 얘기하는 거고 핑크를 싸고 있는 보라색 층 한 층은 너싱 에듀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제일 바깥에 있는 블루 층은 간호사의 삶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먼저 핑크 두 층 간호란 무엇인가를 봤을 때 간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용어들이 이제 여기 좀 나옵니다. 우리가 간호를 하는 이유는 인간의 건강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Health and Disease Trajectory, 건강과 질병의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를 하는 것은 인간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Health Promotion, Disease Prevention하고 그 다음에 건강과 관련해서 변하는 스크리닝, 다이그노시스 트리트먼트를 하고 간호사정, 간호중재가 있고 건강이 회복된 대상자에게는 팔로우업으로 서바이브십을 하게 되고 회복이 되지 못하면 간호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피스풀 다임을 돕는 것도 간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alliative end of life care까지 하고 이제 쭉 이렇게 연속성상을 가는 거고 이러한 간호의 신체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이 간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사이코소셜 서포트고 더욱더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저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 빨간 뷰를 해놨습니다. 간호사는 항상 헬스 에듀케이터, 건강 교육자 역할을 하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환자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역할. 어려운 용어 아니고 쉽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간호의 본질만 행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호를 잘 하려고 그러면 결국 테라피틱 밀류, 치료적인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도 간호사의 중요한 업무다라는 거죠. 치료적인 환경. 그래서 이 치료적인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빨간 동그라미, 제가 좋아하는 것은 빨간 동그라미, 카리타스. 어디든지 풍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카리타스. 그리고 세이프티 서라운딩, 우리 환자 주변의 환경이 안전한지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클라이언트 셀프케어, 무조건 다 해주는 간호사 아니에요. 환자가 자가 간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respect for inherent human dignity, 인간에 대한 인간 정성에 대한 정말 존중, 존경심, 경외심, 생명에 대한 경외심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family, friend, community involvement, 환자만 볼 것이 아니고 환자의 친구, 환자의 가족, 환자의 커뮤니티 같이 봐주는 이런 치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간호다. 저는 이렇게 간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호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간호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겠죠. 간호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저는 헤드, 하트, 핸드, 제가 우리 학생들은 제가 얘기했죠. 4H nurse, 간호사는 4H가 다 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간호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간호사의 헤드, 머리가 똑똑한 스마트 헤드가 해야 되고
하트, 웜 하트를 갖춰야 되고 스킬풀 핸드를 갖출 수 있도록 간호 교육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웜 하트를 스마트 헤드를 가지려고 그러면 empirical knowledge, ethical knowledge, personal knowledge, aesthetic knowledge 여기서 이제 다른 학자의 이론에서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종류도 liberal art, 교양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nursing knowledge, 그 다음에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이런 지식들을 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도 이제 웜 하트겠는데요. attitude는 쉽게 배워지지 않습니다. 가정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초로 가지고 있던 소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소양에서 attitude를 acquisition하고 이 따뜻한 마음을 internalization, 내재화시키고 윤리적인 문제, 환자, 옹호자 역할, 그 다음에 great tenderness, 정말 사랑이 넘치는 이러한 attitude를 가지게 되는 것이 교육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 핸드, 스킬풀 핸드죠. 그러니까 실습, 임상 실습.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면 스킬 크리에이션. 우리 간호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창의성이 아니겠느냐. 크리에이티비티가 아니겠느냐. 스킬 크리에이션, 간호의 기술도 이제 우리가 창조해 나가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간호를 하면 더 환자가 더 회복이 잘 되고 더 편안할까. 너싱 스킬도 크리에이션 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그 밑에 약손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한국 엄마들이 말하는 약손이라는 게 간호사의 손이 스킬풀 핸드가 약손이 될 수 있는. 저 간호사 와서 뭔가를 해주면 정말 잘 낫는다, 정말 편안하다 이렇게 되는 게 스킬풀 핸드를 트레이닝하는, 헤드와 하트와 핸드를 다 트레이닝하는 간호교육이어야 되고, 그 간호교육은 제가 좋아하는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프로그램 아웃컴이 잘 달성돼서 학생들은 컴페턴트, 역량을 갖춘 졸업생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을 나왔다. 걔들은 뭘 맡겨도 잘할 수 있다. 다 잘합니다. 마음도 따뜻하고 정말 스킬도 좋고 정말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이 있으면 크리티컬 띵킹에서 정말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간호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카스, 헤드, 하트, 핸드, 카스 이론에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바라 카퍼 이론에서 페트라 오노인 이론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점, 간호사의 삶은 어떠한가? 간호사의 삶은 어떠한가? 그래서 일단 간호사 개인으로 봐서는 저는 해피너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피너스. 그래서 스스로 셀프 케어하고, 제가 여기 해피어빌리티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해피어빌리티.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행복력. 행복할 수 있는 능력. 똑같은 조건이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해. 누가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키워야 돼. 그다음 아트, 컬처, 엔조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해피너스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expansion of happiness. 나만 행복하면 되느냐? happiness를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의 확장. 간호사의 삶에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justice, 정의롭고, equality, 평등한 이런 부분들을 간호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health inequality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고 health inequality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간호사는 언제나 health equality 부분을 좀 추구를 하나가는,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expansion to happiness, environment and future. 사실 우리가 당세대는 우리 다 먹고 다 쓰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의 우리 세계, 앞으로의 지구, 앞으로의 환경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환경과 미래에도 확장시키는, 그래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행복, 그다음에 dedication, 뭔가 헌신하는 삶.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뭐 쓰레기를 줍고 환경을 위해서 활동하고 헌신하는 삶, 이런 것들이 간호사에게서는 은연중에 있어야 되는 특성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플레이스 애트모스피어.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간호사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태움이라든지 간호사의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직업 환경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간호협회나 또는 여러분들의 선배 우리들도 이게 정말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워크플레이스의 따뜻한 분위기, 그래서 nurse care each others, 간호사 서로 케어하는, 환자만 케어링할 게 아니라 간호사 서로 케어링하는, 콜라보레이션,
consideration 그러면서 리더십을 보건의료계 또는 전 사회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러한 간호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간호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간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육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사는 삶은 자기도 행복해야 되고 환경도 고려하고 주변도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환경도 잘 편안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4H 널스는 헤드, 하트, 핸드, 해피 널스 일과 개인적인 삶이 조화를 이루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해피 널스, 이 4H 널스는 일을 통해서 간호라는 일은 제가 44년 6개월 동안 한 일이지만 정말 보람된 일이에요. 저는 간호와 학생을 가리키는 교육을 했기 때문에 더욱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죠? 이 일을 통해서 성취감, 여러분은 우리 김혜련 선생님 간호를 통해서 성취감 많이 느끼시죠? 간호를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남을 돕는 정직한 직업. 직업이 굉장히 성취감을 주지만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지만 정말 남을 돕는 정직한 직업인가? 라는 데 대해서는 퀘션하는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 꼭 예를 들지 않아도. 그러나 간호사는 웬만하면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윤리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정직하게 자기 삶을 사는, 떳떳하게 살 수 있는 훌륭한 직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해피널스는 나의 삶도 행복하고 여유롭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를 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보죠. 그래서 행복은 나만의 행복이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죠. 같이 행복하는 저스티스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원료 창조하는 행복을 환경에서 UN에서도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서 환경과 이웃과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고민에 가장 적극적이고 또 가장 직업적으로 잘 맞는 사람들이 간호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환경과 지구와 미래까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 꼭지. 그래서 이제 간호사로서 행복했던 힘들었던 경험을 제가 물어봤어요. 50명에게 물어봤는데 하루빨리 물어서 이틀 만에 끝냈습니다. 90명이 응답을 했어요. 여기 맞고 다 가신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물어봤는데 한 개는 지금 병원 가서 간호사들 방해하려고 제가 그냥 뒀어요. 힘들었던 것은 지금 분석 중입니다. 행복했던 것은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간호사로서 행복했던 경험을 분석해 보니까 5개 카테고리가 나왔어요. 환자 측면, 동료 측면, 업무 측면, 학문적 성장, 가족 측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환자 측면에서는 어려운 환자가 회복됐을 때 굉장히 행복했다. 삶의 줄을 놓고 싶을 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옆에서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행복했다. 중환자실 간호사예요. 그 다음에 오 선생님이 저의 항암치료 과정에서 딸보다도 더 살갑게 저를 바라주시고 정신무장을 단단하게 해주셔서 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환자들 걸 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항암치료를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로부터 인정받아서 행복했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코로나 대구 동산병원에서 간호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행복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환자가 요양병원 간호사예요. 주치의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해놓고 간호사는 자기에게 정량같이 생긴 것을 이거 선생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정량을 발견해서 이제 총괄하고 해서 이제 주치의도 이 좋은 세상 아니에요. 주치의도 누구누구 선생님 그걸 발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자도 감사했고 주치의도 감사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행복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 이분은 저는 건 간호사가 병동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 놓고 기다리게 됩니다. 어째 배를 누르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걸 다 알아서 해주는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행복해요.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자 보호자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 또 평화로운 임종을 인도하는 경험,
그 다음에 또 환자의 삶을 바꾼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정신과 우리 병원 정신과 간호사인데 그 바이폴라 여고생이 자기 환자였어요. 근데 걔랑 케어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얘가 이게 완전히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상태이지만 나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간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간호사가 돼요. 아마 1900곳이 합격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환자의 삶을 바꾸는 거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건 우리 이상복 선생님이라고 경동대학교 지금 학장님이신데 제가 만나서 이분한테 한번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흥미로운 경험이 나오더만요. 미혼모가 출산한 후에 미혼모니까 아기를 버리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오지랖인가 봐. 이분이 아기 아빠 가족, 양과 가족을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예쁜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빠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버린다니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해서 결혼을 주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결혼을 해갖고 애들 잘 키우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해마다 자기한테 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간호사 위대하다. 정말 이런 것까지 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환자 측면에 행복했던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환자 측면에 행복했던 경험으로 특이한 부분인데 엑스퍼트십이에요. 간호 플러스 알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얘기하신 분은 자기 예측이 집중했고 제대로 환자 파악이 됐고 여러 사람이 놓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여기 말 속에는 의사도 놓친 것을 발견했을 때 이런 의미가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해서 그게 그렇게 되어가고 자기가 발견해주고 해서 환자를 이렇게 구하게 됐을 때 너무 행복했다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한 분은 이제 전담 간호사죠. 이제 병원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다 환자에 대해서 희망의 끈을 놓았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배워온 걸 가지고 담당 교수님한테 제가 한번 상처를 맡아서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서울에서 배운 다양한 상처 트레이싱 방법을 잘 적용해서 환자가 폐혈증으로 사망할 환자인데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선생님들에게 저희 어머니가 살아서 퇴원하실 수 있게 돼서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스퍼트십이 굉장히 힘이 있구나. 엑스퍼트십. 어느 한 분야에 제너럴 널스도 잘해야 되지만 어느 한 분야에 엑스퍼트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료 측면입니다. 동료 측면에서 행복했던 경험 보시면 어려운 환자를 동료들이 함께 해서 살려냈을 때 행복했다. 그 다음에 동료의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간호사 간에 인정받고 고맙다고 했을 때 참 행복했다. 그 다음에 의사로부터 신뢰와 인정받기. 여기 이 사람이 수술실 간호사였는데 수술실에 스크럽 널스가 손을 잘 맞춰줘서 이 환자가 산 거다. 너무너무 어려운 수술을 했는데 집도이 과장님이 다 있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뭐 누구 수가 있다고 오늘 스크럽 널스 누구 선생님이 손을 잘 맞춰줬기 때문에 이 환자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고 이 환자를 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너무 인정받고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료 측면에서는 동료 간호사하고 좋은 관계. 이것도 대구동산병원 같은 선생님이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들과 전우애를 느끼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때는 제 생각에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슨 균인지도 모르고 내가 감염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 들어가서 간호사들에게 전우애를 느끼고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구나. 정말 특이한 집단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퇴근 후에도 친한 동료 관계. 사실 제가 우리 교수님들한테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집에 가서 있는 시간은 자는 시간 빼면 집보다 학교에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병원에 더 많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거기서 나의 진정한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동료애 굉장히 중요하고 그 동료애를 통해서 행복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업무 측면에서는 대량제해에서 작용을 했고 또 새로운 어디 들어가서 뭐 새로운 거 자기한테 맡겨져서 해냈을 때 행복했다고 그랬고요. 여기 또 재밌는 게 잘 넣어놨어요. 부예비병동에 근무하는 선생님인데 수고하는 선생님이었겠죠. 근데 아버지가 가난 말기라서 아들은 상견례를 가야 되는데 이 가난이니까 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소환 선생님 기지를 발휘해서 그러면 상견례를 우리 여기 병실 비어있는 여기 와서 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양가 부모를 설득해서 상견례를 이 가난 말기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본인도 이렇게 이제 가장 행복했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학문적 성장 부분에서 학술상 수상하신 거, 자기가 강의한 거에 대해서 환자나 의료진들이 잘 활용했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제 지도학생 중에 한 명이 가장 자기가 행복했던 기억은 이거래요. 논문 쓴다고 늦은 시간까지 동기 선생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교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제가 설마 그냥 너 설명서 다만 이렇게 한 거겠지? 이렇게 했지만 이런 답이 나와서 학문적 성장 측면에서도 우리 강사들이 행복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가족 측면에서 나왔는데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가족 측면에서 많지는 않던데 다 딸이 좋지만요. 아들 이야기 없고요. 남편 얘기도 없었어요. 딸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내가 간호사인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래서 간호사로 일하는 엄마를 너무너무 존경한다고 그랬을 때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가족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행복을 느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측면에서 간호사를 행복을 느끼는 분야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호사로서 멋지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를 제가 종합을 해봤을 때 be happy, 행복하게 살고 be great, 위대하게 나의 업무에 열정적으로 살고 be justice, 정의롭게 나누어주면서 다른 사람도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간호사로서 행복하게만 아니고 간호사로서 멋지게 사는 데는 be happy, be great, be justice 다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사적 영역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직업적 영역에서는 열정을 추구해서 be great, 여러분 그 엑스퍼트십을 가진 스님들이 인정받고 행복해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엑스퍼트십을 가진 여러분들이 열정을 추구하시고 공적 영역에서는 그 누구보다 justice, 사회정의에 함께하는 간호사는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 보고 잘 못 넘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픈 환자분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정의에 한 발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면 멋지게 살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적 영역의 행복 추구에서는 해피 라이프, 소확행, 모랄레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사적 영역에서 행복하게 사시려고 그러면 제가 강조하는 것은 셀프 컴패션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자기 지금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해요.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앞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행복의 조건은 똑같은데 행복을 느끼는 총량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행복력, 해피 어빌리티, 행복할 수 있는 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 행복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있어요. 행복하려고 내가 어떻게 마음의 준비가 되는지 행복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행복도 추구하지만 meaningful life, 의미 있는 삶도 추구를 해야 되겠죠. 자아가 단단. 자기 애가 강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아가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자아가 단단. 바깥에 웬만한 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중심을 딱 잡으세요. 자기 단단한 자아. 그 다음 family. 우리의 모든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울타리는 가족입니다. family. 제가 이거 하나 보고 진짜로 정말 그러네 했어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던 그린들이 뭘 하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나한테 전부를 다 준 부모님을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밥 한 번 사주면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랬는데 맨날 밥 짓고 하는 엄마한테 내가 고맙다고 해본 적이 없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의 배우 가정사에 눈물을 막 흘렸는데 정말로 삶에 지치고 있는 부모님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슬퍼한 적도 없어. 친구와 지인들에게는 조금만 잘못해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부모님에게는 셀 수 없는 잘못을 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대학생이 쓴 거예요. 대학생이. 그래서 보고 그러한 느낌이 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패밀리. 여러분들이 견고한 가장 견고한 울타리는 가족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취미생활도 하시고요. 발란티어링도 하시고 저의 취미생활은 여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못하고 있지만 제가 여행 가서 드라이빙, 알래스카, 드라이빙 스칸디나비아 이런 전자책도 썼답니다. 직업적 영역에서 열정을 추구하는데 간호학, 헤드, 하트, 핸드 트레이닝 하라는 거 얘기했고요. 아까 우리가 이 간호가 이루어지는데 밀리우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 환경은 카리타스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 카리타스는 결국은 지식과 스킬이 있다 한들 이 밑바닥에 빙산과 같은 애티튜드가 형성되지 않으면 지식과 스킬은
약해요. 여러분들이 이 든든한 심지, 에티튜드는 정말 사랑의 마음, 인간에 대한 애정, 이런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존경, 그래서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 그런 열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21세기 인재상은 그죠? 선생님들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4C였지만 제가 케어에 한 개 더 넣어서 5C로 21세기 인재상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 가르쳐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배워야겠죠. C, Creativity, Innovation. 제가 간호학에서 부족하다고 했어요. 간호학에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스킬도 개발. Creativity. 그 다음에 Critical Problem Solving 잘 하고 있어요.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aring. 할 수 있는 이 5가지 컴peten스를 갖추면 열정적인 직업 세계를 여러분들이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적인 세계의 정의 추구는 여러분들 저는 나이팅게일 선서식 할 때마다 가서 미팅해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선서 이렇게 하고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이렇게 말할 때마다 진짜 찡해요. 아니 간호사가 뭐라고? 간호사가 뭐라고? 그 직업 가지는데 일생까지 걸어서 의롭게 살겠다고 선서를 하냐고. 의롭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justice, 정의로. 이런 건 다 했어요.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느라고 선서하고 간호사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정의롭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 말고 환경 쳐다보고 미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 영역의 정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멋지게 사는 삶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세상이 이 공적인 저스티스, 나눔 이런 것들을 다 귀히 여기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간호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멋지게 사는 데는 사적 영역과 직업적 영역, 공적 영역까지 다 어우러서 멋지게 살 준비가 여러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보태시면서 정말 더욱 멋진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 하시나요? 이상 강대학 책들과 박정숙 교수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유롭게